현재 철수의 위치는 2,2겠죠. 철수의 이동 위치는 좌로 1보 가겠죠. 그리고 우로 2보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밋입니다. 오늘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해당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보이는 배열과 리스트 영상을 미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차원의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보셔야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코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개념 설명을 마친 후에는 2차원 배열의 구조를 파악하기에 너무나 좋은 코딩 문제도 함께 풀어볼 거거든요. 구독하신 분들만 볼 수 있으니까 미리 구독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념 부시러 가 보겠습니다. 먼저 1차원 배열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 안에 이처럼 정수형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저의 시험 점수입니다. 겸손하게 1점 정도만 깎았고요. 이렇게 1차원 배열에 우리밋의 시험 점수를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이처럼 철수와 유리 그리고 그 외에 수십 수백 명의 시험 점수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1차원 배열들을 계속해서 생성해 주게 된다면 정말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시험 점수라는 공간 안에 이 많은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한 번에 보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1차원 배열들의 배열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밋의 시험 점수와 철수의 시험 점수 그리고 빵점인 유리의 시험 점수들을 시험 점수라는 공간에 저장을 해두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차원 배열 안에 존재하는 1차원 배열들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0,0, 0,1 혹은 2,2, 2,3과 같은 형식으로 호출,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라는 배열에서 인덱스가 1,1인 값을 가져와줘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 바로 30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0,3의 값을 가져와줘 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100이라는 값을 저희한테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선언을 하면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언어 C와 자바, 파이썬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 이렇게 가져왔냐라고 하시면 C 같은 경우는 배열이고 자바 같은 경우는 얘도 배열이지만 자바 안에 리스트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C는 배열이기 때문에 미리 공간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5개의 공간을 갖는 1차원 배열을 3개 만들어줘 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바를 한번 살펴봅시다. 마찬가지로 array, 배열을 선언할 때는 공간을 미리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5개의 공간을 갖는 배열 3개를 선언을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바 안에는 array list라 그래서 array와 리스트의 장점들을 합쳐놓은 데이터 타입이 따로 존재합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그 array 리스트 타입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됐거든요. 자세한 걸 생략하고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또 linked list라 그래서 자바에는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또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공간을 선언을 하면서 그 안에 데이터까지 집어넣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5개의 공간 안에 이 0이라는 값을 다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포문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한 줄로 선언된 포문은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파이썬만의 고유 문법입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 2차원 배열을 생성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원 배열 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5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1차원 배열을 3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2개와 이 하나는 같은 겁니다. 다만 얘네는 배열이고 얘는 리스트예요. 따라서 얘네들 공간 안에는 쓰레기 값이 아무거나 막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막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어 두고 얘네들 안에는
보면은 뭐 알 수 없는 공간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무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공간만 따로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공간을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 안에 데이터도 같이 넣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리스트를 선언을 한 것이고요. 이처럼 매번 길게 선언을 하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파이썬에는 정말 간편하게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정말 쉽게 2차원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numpy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numpy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쪽으로 가실 분들은 꼭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니까 숙지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은 range라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실 건데요. 이 numpy에 존재하는 메소드로 arrange가 있습니다. arrange도 range랑 똑같은 함수입니다. 범위 지정 함수인데요. 15개의 범위를 지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0부터 14까지의 범위를 만들어 둔 것이고요. 이거를 3행 5혈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와 같이 3행 5혈로 2차원 배열이 생성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알기 쉽죠? 근데 이러한 방식도 많이 사용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쓰는 게 이 numpy의 제로스라는 함수인데요. 이처럼 3행 5혈에 2차원 배열을 생성하고 그 안에 0을 알아서 다 할당해주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2차원 배열을 만들고 그 안에 1을 다 할당을 하게 됩니다. 파이썬은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2차원 배열을 아주 쉽게 다룰 수 있고요. 이런 건 말고도 파이, 루트, 오일러 상수, 사인, 탄젠트 등등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파이썬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numpy라는 라이브러리는 필수로 공부해 두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2차원 배열의 개념을 잡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푸실 문제는 내 미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푸시고 나면 2차원 배열의 개념을 머릿속에 팍! 감이 오게 되실 겁니다. 그럼 문제를 확인하러 가 보겠습니다.